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몹쓸 기억력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20대 때면 사실 머리가 굉장히 쌩쌩하게 돌아갈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한 장소를 까먹고 헤맨 적이 꽤 있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말하려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꽤 있습니다. 사람 이름 얘기하려고 하는데 배 누구더라 배 이런 식으로 네, 막 이렇게 버퍼링이 걸릴 때가 꽤 많아요. 제가 근래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 신분증 인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분증을 꺼내서 촬영을 해서 인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거기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신분증을 들고 나간 적도 없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를 할 때마다 나는 아직 이렇게 젊은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엄습해 오곤 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근래에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나 정상이다. 와, 살았다. 이 책이 저의 그동안의 걱정거리를 또 싹 날려주더라고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던 건 기억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주의를 기울일 때만 생성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평생 반복하는 행위들을 할 때 보통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양치질 하면서 샤워하면서 매번 출퇴근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벗으면서 내가 지금 안경을 벗는다, 이걸 어디에 내려놓는다, 여기에 놔뒀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내려놓으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기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뭔가 새카맣게 잊어버릴 때, 저같이 신분증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 기억력, 나 건방증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억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왜 돌아서면 까먹는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특히 저희 엄마가 근래에 정말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요즘은 강의를 듣고 와도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나이는 자꾸 많아지는데 기억력은 자꾸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기억을 작업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기억의 유지기간이 15초에서 30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에 갔어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거기서 ABC 123479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면서 ABC 123479 이러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테이블에 와서 이제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지나면 싹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제가 자주 겪는 일인데요. 모임에 갔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이름을 서로 교환을 하죠. 제 이름은 뭐뭐뭐입니다. 그때 이름을 굉장히 열심히 넣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대화하면서 누구누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막 김땡땡 김땡땡 막 이렇게 외워요. 그런데 몇 분 지나고 나면 뭐였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닭대가리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 책을 보니까 정상적인 거구나. 15초에서 30초 살짝 스쳐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저는요 장기 기억으로 간직하는 것도 꽤 많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20년 전 일이 어제처럼 생생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몸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육 기억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신나게 타고 다녔는데 성인이 되면서 한 20년 동안 안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자전거를 탈 일이 있어서 타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면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그대로 탈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머리가 막 어떻게 작동하는 건 아닌데 내 몸이 기억하는 경우, 이것들이 바로 근육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의 간격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벼락치기로 시험 전날 다다다닥 외우는 것보다 조금 외우고 간격을 좀 뒀다가 또 다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간격을 두고 암기를 하면 기억을 주관하는 해마에서 기억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영어 단어를 한 번만 본 거랑 두 번 본 거랑 세 번 본 거랑 10번 본 거랑 어디가 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당연히 10번 봤을 때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뇌에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거나 독서할 때 최대한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려면 우리가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덮고 나서 뭐 취침 전에라도 내가 오늘 봤던 내용이 뭐였지? 어떤 내용이 인상 깊었지? 내가 어디까지 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끄집어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는 지루하고 익숙한 것은 잘 잊어버려요. 하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거나 감정과 연결이 되었거나 예측을 벗어나는 경험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이 일을 해냈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 내가 너무나 값진 일을 했어. 어떤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들은 오래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도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 내가 그때 너무 기뻤든 또는 내가 너무 슬프고 좌절을 했든 이런 감정이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이것 또한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런 기억들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을 벗어나는 경험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상에서 반복되는 뻔한 지루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오래 가는 겁니다. 이런 기억들은 우리가 막 주의를 막 세부적으로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밖에도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